네,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의 협상에 늘 항상 전면에서는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 모셨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청와대는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 대치 국면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그 민주당 측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보면 네.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부 조직법을 발목 잡았는지 사실 확인하기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은 늘 그랬지 않습니까? SO라고 하는 이 종합 유선 방송 그것의 인허가권이 이 방송 독립의 중립성의 핵심 요체다 그러면서 그 인허가권 절대로 못 내어놓겠다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그 인허가권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인허가권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네. 갑자기 지상파 얘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SO는 지상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유선방송이고 지상파는 무선으로 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원했던 것은 이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언론에 대해서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그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말 못하다가 이제 와서 그 본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파는 좀 영향력을 미칠 테니까 새누리당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케이블하고 뭐 IPTV 영향력을 미쳐라. 나눠 갖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KBL하고 SO 그분은 그 인허가권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걸 왜 민주당이 내어놓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쪽에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는 지상파에 영향력을 미치고 둘이 서로 나눠가자. 아니 방송에 영향력을 미치지 뭐 알자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주장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인허가 안 해줄 거야. 그러면은 응? 뭐 채널 원하는 채널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거 중간 앞부분에 한 자릿수 채널에 놓는 거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해주면 인허가 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것이 장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닌데 그 인허가는 이 SO 인허가라고 하는 건 채널 배정하는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채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조건이 있냐 그것만 인허가하는 것이고. 채널 배정을 마음대로 우리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렇게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어디 그 정치 영향이 안 미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도 그러면은 국가 예산 집행도 행정부에 맡기면 안 되죠. 네. 다 야당이 간섭해야죠. 예산을 주는 만큼 결국 정부에 우호적으로 할 거 아니냐. 여당에 우호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산을 주면 안 되죠. 예산을 야당이 다 집행해야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딴거리 하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이죠. 아니 자동차 사고가 무섭다고 해서 자동차 타지 말자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민주당이 지상파 얘기 처음으로 갑자기 꺼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기로는 이 세 가지 오늘 요구사항을 협상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오늘 처음이라는 것이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고 그 이전부터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협상 마무리가 아니죠. 끝에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지상파에 대해서 자신들이 개입하고 싶은 요구를 해왔고 처음부터. 실제로 그래서 뭐 특별 의결 요건으로 3분의 1 하자거나 아니면 MBC 청문을 하자거나 MBC 사장을 퇴진시키라거나 주장을 실제로 야당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이다. 정치가 이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게 개입하자 그러냐. 근데 사실 이걸 정부 조직법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그 사안을 보면은 뭐 MBC 뭐 청문회라든지 MBC 사장 문제라든지 이 사안은 한번 야당으로서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두 개를 연계를 시켜놓으니까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야당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사안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의혹이에요. 그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7대 국회 개원할 때도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가능한 주장 자체야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조직을 이거하고 연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3의 사안을 연계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계시킨 건 좀
좀 이상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예. 그런 데서 야당이 충분히 제기하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제기하면 또 그걸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데 이걸 해결해주면 정부조직을 딱 처리해주겠다. 붙여놓으니까 지금 이게 좀 모양이 좀 요걸 이상하네. 들어주면 정부조직을 통과시켰다. 이런 조건이 사실 이게 가능한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두 개를 조합해놓고 자, 욕심을 그건 그런데 부리는 말이죠. 거죠. 그건 그런데 네.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 이것도 그렇고 협상에 매일 나서시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뭐 입만 눈하고 보고 있다고. 표정만 보고 혹시 또 광선 레이저 광선 나오나 아무 지금 뭐 네. 결과물이 없잖아요. 협상장에 매일 가면 뭐 합니까? 매일 청와대에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청와대 전화번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네. 이 협상 과정에서 이제 사실 답답해서 협상 그래요? 초안을 한 번도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협상의 과정도 자세하게 제가 브리핑 해드리지 않았고 네. 왜냐하면 협상의 내용들이 알려지면 결국 장애연이 생긴다.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길 것이라고 네. 해서 그랬는데 결국 이제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문서가 초안이 공개되는 바람에 협상의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버렸죠. 그런 네. 다음에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많이 양보했냐, 여당이 이렇게 많이 양보할 줄 몰랐다는 그런 실책까지 받을 정도로 우리 당내에서 이렇게 많이 양보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비난을 우리 당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재량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던 것인데 무슨 눈치를 봤다는 겁니까? 아 눈치를 봤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봤으면 다행이에요. 눈치를 봤으면 양보를 하나도 안 해지 이만큼 양보했다고 아니, 그럼 질책을 눈치 안 받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아유, 네, 진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